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CPI 내용을 뒷받침을 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언급을 강하게 하면서 바로 이 아일랜드 갭을 빼버릴지에 대한 승부가 오늘 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복잡한 이해관계도로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빠져들어 버렸고요. 복잡한 이해관계도에 들어간 만큼 지금부터는 상호 간의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15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밤 미국 증시는 전일 우리가 체크했던 CPI 쪽의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상승 죄송합니다. 어제의 상승을 놓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구간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긴 했지만 이 상승에는 크게 의미 부여는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이미 힘을 받은 상태에서 고점을 만들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 거래량이 말라있는 상태, 당연히 기존의 힘으로 딸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표에 의해서 한 번 움직였던 이 시장의 포인트가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번에 와갔던 다우지수는 489포인트,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버려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것 없는, 군더더기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고점 저항을 만들고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찰나였는데 이 전일의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의 분위기 반전이 나타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트죠? 저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추세선 그려놓고 여기에 맞았냐 떨어졌냐 이런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딱 보시면 낙동강에 떠있는 오리알처럼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갭 형태가 연출되면서 시장을 장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장악형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반이 돼서 아일랜드 갭을 기반으로 해서 점프 슈팅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고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이해관계도의 지금 상황이 봉착되어 버렸어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답지를 가지고 시간 싸움을 했던 공간이라고 하면 현재 발생됐던 이 아일랜드 갭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CPI 지표 자체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수없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큰 지표 자체에 큰 변동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연간으로 해석했을 때 의미와 그다음에 시장이 사실 지금 계속 기대하고 많이 반영을 받는 내용들은 다름이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결할 거라는 그냥 기대와 확신이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되지 않으면 아직은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지표적인 완화적 측면들이 시장에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것에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에는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파는 사람도 없었고요. 떠 있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마감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텐데 바로 이 부분이 아일랜드 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과연 어떻게 이 한 방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라고 놓고 보면 어저께 그 구간에서 국채금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CPI 지표가 떨어지면서 완전히 급락을 맞아버렸어요. 한때 4%대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다른 부분들, 지표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킵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국채금리는 실제 채권 발행과 관련되면서 금리와 밀접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순간 급락을 맞았고, 근데 그 급락 맞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물이 크겠죠.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을 맞으면서 바로 내려왔고, 그 뒤에 지금까지는 행보세입니다. 그럼 지금 왜 추가적인 상승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행보만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지금 이 구간이 어려운 구간에 봉착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PPI가 있어요. 그러니까 CPI와 PPI는 뭐 간단 명료하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근원물에 대한 PPI가 지금 과연 소매 판매가 잘 되고 있느냐, 이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굴수비 FOMC 위원장이 2시 45분부터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매파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매파적이신 분인데, CPI가 좋아져서, 정말 연준의 정책이 잘 먹히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러한 발언을 어제 하셨어요. 저도 어제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그런데 시장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못 느끼고 있냐면, 실제 경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데이터적인 지표는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표가 눈에 띄게 실제 체감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소매라는 거예요. 소매가 뭐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가지고 세제를 100통 사셨어요. 그거 도매로 사신 거예요? 소매로 사신 거예요? 그거 소매입니다. 1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소매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몇만 개, 억개 뭐 이런 개수를 하는 거고, 우리가 1개, 뭐 100개, 200개 이 정도 사는 건 소매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매가 왜 중요해요? 소매가 왜 중요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비싸면 그 물건을 사는 걸 줄이겠죠. 그게 바로 소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CPI 내용을 뒷받침을 할지, 아니면 그 내용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언급을 강하게 하면서 바로 이 아일랜드 갭을 빼버릴지에 대한 승부가 오늘 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CPI와 PPI가 같은 시간에 다른 날, 하루 걸러 하루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파동은 분명한 것은 아일랜드 갭으로 그동안 정답지가 있었던 추세의 흐름에서 그 흐름이 깨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짚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만 믿고 가다가 오늘 PPI 맞고 바로 이 아일랜드 갭 형태에서 낭떠러지로 바로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론이 좀 생길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에는 이제 부담감이 오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면 저점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왔던 시간과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피로도에 좀 봉착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러한 근거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만약에 이러한 측면들이 반영을 잘 받고 있다라고 하면 뭐 금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CPI 구간에서 유가는 일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소멸이 됐고, 이제 제일 관건은 뭐냐면 금입니다. 지금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어느덧 2,000불을 이제 목전 앞에 두고 있는 단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과 다르게 주가의 움직임과 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드가 강했을 때의 주가 위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강했을 때 골드가 강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얘가 10월 27일입니다. 얘가 10월 27일이었어요. 얘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14,200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15,933이 최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19,700입니다. 1970입니다. 1970은 어디쯤입니까? 여기쯤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니다. 최소 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CPI 지표를 그냥 순수하게만 인지를 했다고 하면 저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계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연준에서 말을 안 했는데, 연준에서 결정을 안 했는데, 연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논리를 펼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끼리 결정하고 투자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정답지가 나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의 움직임도 움직임입니다만, 과연 이 아일랜드 형태로 만들어낸 시세를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냐예요. 확장성을 가져간다고 하면 저 역시도 전략적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확장성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구간들은 계속 공략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복잡한 이해관계도로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빠져들어 버렸고요. 복잡한 이해관계도에 들어간 만큼 지금부터는 상호 간의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론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승부처가 오늘 이후에 다시 승부처가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PI까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이 멈춰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패턴처럼 시장을 묶어두고 다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어제도 지표 직전까지 시장을 묶어놓고 있다가 지표가 나오면서 잠깐 움직이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결국 그와 같은 방식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저녁 10시 반에 또 흐름이 결정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추세의 전환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타난 상승 흐름에서 이게 갭으로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갭으로 대반납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CPI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자. 그 이후에 신규 전략을 수립해도 충분하다. 지금 내동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항상 회귀 현상도 있고요. 또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항상 시장은 원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발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힘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쉬어가는 것을 기다릴 것이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화장 송 대표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